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뱅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새로운 목표가를 세워봐야 될 종목이 생겼습니다. 자연과 환경 달릴까 말까에서 여러 번 리뷰를 해드렸는데 오늘 4차 목표가를 터치를 하고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는 과정입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으로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관련해서 대표 수혜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특수건설이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나서요, 이화 공영 그리고 동아 지질 그 다음에 후속주로 자연과 환경을 말씀드렸었는데 최근 들어서 도시 재생 관련해서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뭐 도심철도 지하화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지하화가 됐을 때 그 상부 공간을 녹지 공간을 조성했을 때 또 이제 뭐 조경 또 환경 플랜트 기업인 자연과 환경이 가장 강하게 수급이 연출되고 있고요. 제가 4차 목표가로 2,600원 라인대를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강하게 돌파하면서 2,620원까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수익을 챙기신 데는 어렵지 않았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 수익률은 54% 정도 수익이 찍혔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홀딩 중이신 분들은 익절 라인대와 다시 한번 5차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익절 라인대는요, 현재 2,365원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2,3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4차 목표가는 2,800원 라인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짚어주셨던 종목 두 가지도 리뷰를 들어볼게요. 오늘 뭐 코스피에서는 기술주,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또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주에만 쏠렸는데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선 오스템 먼저 살펴볼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뭐 네. 시장 자체가 오랜만에 좀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워낙에 네. 뭐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에 국내 증시가 좀 변동성이 확대됐던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제약바이오 섹터가 기술적 반등 흐름 나와주면서 네. 양시장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자동차 부품 섹터가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오스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개별주 성격이 강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뭐 바디프렌드가 2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올해 2번의 고배를 마시고 다시 한번 올해 또 IPO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됐었던 지배구조 불투명 문제를 최대 주주 흡수 합병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올해 글로벌 1위 안마의자 브랜드인 바디프렌드의 상장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스템의 2대 주주고요. 바디프렌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안마 의자 사업에도 진출했기 때문에 관련 수혜주로 우리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를 4,000원 라인대 잡아드렸고 돌파 시에 4,4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드렸습니다. 손절 라인대는 3,200원 잡아드렸는데요. 3,3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스템 가격 전략 다시 짚어봤으니까 또 부산산업도 가격 전략 다시 들여다볼게요. 네, 이번 달에 이제 정부에서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네. 철도 관련 섹터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사실상 이제 부산산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레미콘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을 때도 가장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철도 관련 종목으로 묶였던 이유는 자회사 태명실업이 사실상 이제 뭐 철도라든지 또 그리고 뭐 기차에 깔리는 레일에 콘크리트 침묵을 거의 뭐 독과점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GTS-D 연장 논의라든지 또 3기 신도시 도심철도 연장선 논의가 됐을 때 가장 크게 민감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부산산업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남북 간의 대화에 다시 물꼬리 텄을 때도 남북경협 대표 수혜주로도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보합권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는 18만 원 라인대를 잡아드렸고요. 돌파 시에 19만 5천 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드렸습니다. 손절 라인대는 14만 5천 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는데 14만 6천 원 또는 14만 7천 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빠르게 세 가지 종목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두 가지 새로운 섹터를 열어볼 텐데요. 첫 번째 섹터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섹터는요.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G7 정상회의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네, 내일 또 문 대통령이 출국을 앞두고 네. 있죠. G7 정상회의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지금은 비보보다 주셨습니다. 좀 다른 내용이 광범위하긴 하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영국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가 이번 주 금요일 또 토요일 날 열리는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핵심 의제가 사실상 코로나19를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백신 여건에 대한 의제가 핵심 의제로 또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거 외에도 기후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관련된 사안이 핵심 의제로 떠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 관련된 경험을 공유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 수혜주들을 선별적으로 좀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탄소 중립과 관련된 그러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그럼 첫 번째로 공개해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또 수소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효성중공업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효성중공업이었습니다. 대장주로 보이고요. 네.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가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보 합권 흘러가면서 74,600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멘텀 꼼꼼하게 짚어볼게요. 네, 최근에 친환경 에너지로 차세대 원전이 좀 급부상하고 있었는데요. 후속 섹터로 다시 한번 수소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게 수급이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천연가스, 화석 연료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장 자원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경우는 기술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각자 그 글로벌 국가들이 수소 연료 전지 관련해서 기술 부분에서 산유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소 관련해서는 정부가 굉장히 지금 밀어주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소 협의체가 9월 달에 출범이 됩니다. 참여 기업은 현대차그룹, 그리고 SK그룹, 그리고 포스코그룹, 효성그룹의 수소 경제 활성화에 수소 협의체 9월에 출범을 하는데, 관련해서 계열사인 효성중공업이 관련돼서 가장 크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소 충전소 공급 점유율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시장 점유율 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소 충전소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이엔코리아라는 종목도 분명히 있지만은 이엔코리아보다 효성중공업이 관련해서 수주를 훨씬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실질적인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까지 글로벌 기업 린덴과와 함께 액화 수소 공장을 건립을 하고요. 30여 곳의 대형 액화 수소 충전소를 건립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 대표 수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사실 풍력 발전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증속기와 발전기를 또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예전에 이제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또 국산화에 성공해서 증속기, 발전기,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뿐만 아니라요. 스마트 그리드, 미래 전력망 구축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가장 대표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건설 부분과 이제 중공업 부분이 주 매출 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건설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재건축, 재개발 관련돼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대규모 공급 대책 관련해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고요. 부동산 관련된 최대 정책 수혜주로도 맞물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게 수급이 연출됐었는데, 그 후속 섹터로 다시 한번 신재생 에너지 관련, 또 수소 관련된 섹터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번에 G7 정상회의 이후에 본격적으로 수소차 섹터가 친환경 자동차 섹터에서 가장 강하게 또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요. 첫 번째 종목으로 효성중공업을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1분기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좀 발표한 바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차트가 좀 가파르게 최근에 오른 바 있는데, 지금 그럼 들어가도 괜찮은 위치인지 한번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맞습니다. 일단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부터 사실상 네. 이제 수소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로 또 수소차 섹터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효성중공업 같은 거의 장점은 사실상 이제 모든 악재들이 좀 선반영됐던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룹사의 세금 추진 문제부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충분히 반영된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좀 안정적으로 또 1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중장기적인 또 단기적인 시각에서도 충분히 직전 고점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손절 라인대를 67,000원 라인대를 가져왔는데 68,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81,500원 라인대를 가져왔고요. 돌파 시에 직전 고점이었던 89,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봐도 네. 괜찮다라고 짚어주시면서 단기적인 가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섹터를 두 번째 순서로 열어볼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릴 섹터는요. 최근에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 가파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섹터입니다. 바로 네. 알루미늄 관련된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달릴까 말까 해서 참 오랜만에 보는 네, 섹터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알루미늄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알루미늄도 네. 비보호 주셨습니다. 비보호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상 최근에 시장 자체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와주면서요. 종목별로 또 선별적으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지만 종목별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철강 가격도 꾸준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다가 살짝 조정 흐름이 나왔을 때 철강 관련 종목들도 큰 폭의 조정 흐름이 나왔듯이 우리가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도 선별적으로 또 그리고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목 공개 바로 해볼게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알루미늄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으로 부각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파버나인이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파버나인 공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대장격으로 봐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현재가 만나볼게요. 4%대 상승폭 보여주면서 6,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재료들 짚어볼게요. 네, 재료들 짚어드리기 전에요. 알루미늄 관련돼서 이제 국제 알루미늄 이제 가격입니다. 근데 이게 작년 초부터 꾸준하게 알루미늄 가격이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살짝 알루미늄 가격이 단기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긴 했지만은 1년 넘게 꾸준하게 지금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요. 코로나 여파 이후에 다시 한번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면서 철강과 알루미늄 가격이 꾸준하게 우상향에 나와주고 있고 지금 톤당 2,446달러까지 급등 시세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가 3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요. 파버나인 같은 경우는 이 알루미늄 가격과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입증된 파버나인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파버나인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소재 그리고 외관품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0년 넘게 삼성전자와 통신장비, 가정제품 그리고 의료기기 외관품에 알루미늄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삼성전자와 이제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요. 알루미늄을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탄탄한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35조 키오스크 시장에도 진출을 했는데 외관 고급화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파버나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크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알루미늄 가격과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고 주 거래처가 고객사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 그리고 또 키오스크 사업 진출의 최대 수혜 종목이 파버나인이라고 판단돼가지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파버나인을 가져왔습니다. 네, 파버나인 5월 들어 상승 추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 목표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파버나인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4%대 지금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 박스권 라인대에 지금 상단 부분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6,500원 라인대를 좀 강력하게 돌파를 했을 때 시장에서 강한 수급이 유입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손절 라인대를 5,8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종가상 5,800원을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5,9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는요. 7,05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잡아드리겠고요. 돌파 시에 7,7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파버나인 가격 전략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장중에는 달릴까 말까면 이제 장 네. 끝나고 나서 장을 정리할 때도 또 매니저님 만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종목들 최소 한 종목에서 많게는 두세 종목 정도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수소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세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엠비엔고들 사이트에 오후 4시 30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달릴까 말까는 여기까지고요. 4시 30분 무료 방송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감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분간 시장은 무조건 종목 장세입니다. 아시죠? 이런 시장에선 김준호가 잘합니다. 휴대폰 문자 받는 사람의 샵 2034 누르시고 제 이름 김준호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쭉쭉 오르는 종목들 딱딱 골라드릴게요. 김준호에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